네, 10단원 두 번째 시간 대기 경계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대기 경계층의 연직 구조,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 풍속, 온도, 온이, 수증기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그러한 연직 구조가 낮과 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점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 경계층 중에서 하부 10%를 지표층이라고 하는데, 지표층에서는 다른 대기 경계층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연직 구조, 대기 경계층인데요. 행성 경계층이라고도 하고요. 경계층이라고도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네, 지표면에 접해서 지표면에 영향을 받는 대륙권 치하층으로 높이는 지상에서 1, 2km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km 정도까지를 대기 경계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륙권을 보통 10km까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기 경계층은 대륙권의 한 1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자유대기라는 거는 대기 경계층을 넘어서 지표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 1에서 2km 이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칠기층,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돌이나 식생 건물이 있는 표면에 바로 인접한 가장 낮은 대기층으로서 한 10m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지표층, 네, 나중에 배운다고 했죠. 대기 경계층의 하부 10% 정도를 지표층이라고 합니다. 대기 경계층이 약 1km 정도 고도였으니까 지표층은 약 100m 정도까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혼합층, 혼합층은 사실 낮에만 있는 건데요. 맑은 날 일사이에 가열된 지표면으로부터 열정난류 그리고 자유대류가 발생함으로써 잘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게 되고요. 그런 잘 섞인 층을 혼합층이다라고 합니다. 대기 경계층의 공기가 자유대기로 잘 빠져나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층 내에서 경계층 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이렇게 딱 이 그림을 보시면 경계층과 자유대기가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기 경계층의 일변화. 먼저 주간 구조를 볼 건데요. 유입대라는 게 있어요. 네, 대기 경계층과 자유대기 사이에는 역전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낮에는 그 층을 유입대라고 합니다. 혼합층과 자유대기의 경계로 자유대기로부터 공기에 유입이 일어나는 층입니다. 역전층이다. 그래서 오염물질 등이 대기 경계층 내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대기에서 혼합층으로의 한 방향으로만 공기의 유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유대기에서 혼합층으로는 공기가 유입이 되는데 혼합층에서 자유대기로는 공기의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밑에 있거든요. 밤에서 낮으로의 경계층 구조 전환. 지면에서 발생한 열 기포가 점차 상층의 공기와 혼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차 혼합을 해가지고 혼합층의 고도가 한낮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입대를 뚫고 상승하는 공기는 곧바로 하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전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는 이 주위보다 더 차가워져요. 차가워져가지고 차가워지니까 더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혼합층에 있는 공기가 자유대기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대기에 있는 공기가 혼합층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난류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공기가 바로 혼합층 내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자유대기의 공기가 혼합층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점차 자유대기로부터 혼합층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층의 두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유입대라는 게 자유대기에서 혼합층으로 공기 유입은 되지만 혼합층에서 자유대기로의 공기의 유출은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차갑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기 경계층의 야간 구조. 안정 경계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야간이 되면 지표면이 복사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역전층이 생기게 되고 지표면 근처에서 그래서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야간이 되어서 지표면의 복사 냉각으로 안정한 지표면 근처의 층을 안정 경계층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잔류층. 낮 동안 형성된 혼합층 중에서 파괴되지 않고 남은 층이다라고 하는데요.
밤에는 더 이상 어떤 혼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혼합층 내에서는 혼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 온위가 일정한 특징을 그대로 갖지만 이 안에서 혼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밤에는 이러한 층을 혼합층으로 부르지 않고 잔류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덮개 역전층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야간의 대기 경계층과 자유대기의 경계로 역전층이지만 더 이상 자유대기로부터 경계층 내부로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덮개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네, 낮에서 밤으로의 경계층 구조 전환. 네, 더 이상 이제는 지표면이 냉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열기포가 상승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이 없게 되고 안정 경계층이 생기고 그다음 혼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잔류층이 생긴다. 그리고 열정 난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상승하지 않고 또 여기서 공기가 하강하지도 않아가지고 역전층, 유입대라고 부르지도 않고 역전층이다라고 합니다. 덮개 역전층. 네, 기온의 일변화, 혼합층의 형성인데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연직 분포가 있는데 낮이 해가 뜨기 시작하면 지표면이 달궈지고 이렇게 열정 난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열정 난류가 발생하게 되면 고도에 따라 공기가 잘 섞이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6시에 딱 온위의 고도 분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한 9시쯤에는 온위의 고도 분포가 이렇게 이만큼이 혼합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12시쯤 되면은 혼합층이 온위의 고도 분포가 이렇게 돼서 혼합층의 고도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면 근처에서의 온도 분포. 지면 근처에서는 이렇게 고도에 따라 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표면이 엄청 달궈지기 때문에 가열이 되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선으로 나타낸 것은 건조단열 감률에 해당합니다. 건조단열 감률. 여기도 건조단열 감률. 그래서 두 그림이 서로 연관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층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하다. 공기의 성질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하면 고도에 따라 온도는 건조단열 감률을 따라 바뀌게 되고요. 그것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잔류층도 마찬가지로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도에 따라 온도가 건조단열 감률을 따라 바뀌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대. 혼합층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륙권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도가 6.5 도시퍼 킬로미터로 감소한다라고 하죠. 이러면 고도에 따라 온위는 증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도에 따라 온도가 건조단열 감률로 바뀌는 경우에 온위가 일정한 건데요. 이거보다 기온 감률이 작다면 온위는 고도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없다면 온위의 고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포에서 열정 난류가 활발해가지고 공기의 상하층이 섞이게 되면 이렇게 온위가 일정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느 층에서 온위에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이 역전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층을 낮에는 유입대, 그리고 밤에는 그 특징이 유지가 되어서 덮개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열속. 여기서 열속이다라고 하면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고도에 따라 이 열속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열이 위쪽으로 전달되는 상황이고요. 유입대 근처에서는 오히려 열이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죠. 온위가 여기서 더 크니까 이 유입대 근처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내려가면 열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지워주시고요.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난류에 의해
상부로의 열 전달이 작아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최상단인 유입대에서는 오히려 열이 자유대기에서 혼합층 쪽으로 전달된다. 열이 지표면 근처에서 가장 많이 위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유입대 쪽에서는 열이 아래쪽으로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의 일변화 이어서 보겠습니다. 낮에는 지표면에 있는 물의 증발로 인해서 대기 경계층에 수증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Q를 보통 비습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표면 근처에서 수증기 농도가 높고 지표층 내에서 고도에 따라 수증기량이 감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층에서는 공기가 잘 섞이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잔류층 중상부의 비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서의 비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안정경계층에서는 수증기가 은결조는 침적해가지고 이슬이나 서리가 되어서 여기서의 수증기 농도가 되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경계층에서는 오히려 고도에 따라 수증기량이 더 많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에 따른 대기경계층에서의 온도, 온이, 비습, 바람의 연직 분포인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살펴본 거죠. 고도에 따라 온도, 온이 분포를 봤었고요. 방금 수증기량 분포까지 봤습니다. 바람 파트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일변화인데요. 일단 혼합층에서의 풍속은 거의 일정하거나 살짝 고도에 따라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크만층 다음 시간에 배워볼 텐데, 에크만층에 따르면 점차 고도에 따라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특징이 있고요. 풍속이 살짝씩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야간 제트. 그런데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 이렇게 풍속이 엄청 강해지는 고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공기덩이가 관성진동이라는 것을 하는 중에 잔류층에서의 바람이 직윤풍보다 풍속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뒤에서 또 배워볼 거고요. 일단은 넘어가서 디귿. 지표층에서의 대수적 바람 분포. 대수라는 말이 로그입니다. 로그를 조금 한글 또는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대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U만은 K분의 U 스타 로그 G0분의 G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 풍속이 로그 G만큼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로그 분포가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x, y라고 하면 y 값이 x가 커질수록 점차 커지는 속도가 더 줄어든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수적 바람 분포다라고 하면 풍속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세로축이 풍속, 가로축이 u. 그래서 풍속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느리게 증가하는, 이쪽에서는 풍속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풍속이 조금 천천히 증가한다 또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도가 중립이 아닐 때 지표층에서의 바람 분포. 이러한 바람 분포는 안정도가 중립일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중립이 아닐 때의 지표층에서의 바람 분포는 불안정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풍속이 더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립인 상태가 이거고요. 불안정한 상태가 이건데, 지금 가로축이 풍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풍속이 지금 중립일 때보다 더 빠르다. 왜냐하면 지표층에서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난류에 의한 운동량 교환이 활발해가지고 중립이나 안정할 때보다 고도에 따라 빠르게 풍속이 증가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위쪽에서의 풍속이 아래쪽으로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풍속이 불안정할 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진동이 나오는데요. 대기 경계층에서는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겠지만 주간의 마찰력, 전향력, 기압경도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지구과학 2에서 봤을 법한데요. 아래쪽이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경계층에서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북반구에서. 그래서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하는 게 기압경도력, 그리고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작용하는 게 전향력이죠. 이렇게 대기경계층에서는 주간에 세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밤이 되면 마찰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찰력이 사라지면 이 바람이 이쪽으로 가속도를 받게 되어요. 가속도를 받게 되어서 풍속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풍속이 마찰력, 기압경도력, 전향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마찰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가속도가 생기게 되고요. 풍속은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향력이 오른쪽 90도 방향이기 때문에 전향력이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풍속과 비례하죠. 기압경도력은 그대로고. 그래서 이 둘의 합력만큼인 이만큼 바람이 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대의 풍속은 이런 식이 되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런 식이 되고, 그러면 전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둘 사이의 합력만큼 다시 가속도를 받게 되어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점차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게 됩니다. O 델타 T가 된다면 가속도가 풍향의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풍속이 작아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정도 순간에 다다르면 풍속이 직균풍의 풍속보다 더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균풍 야간에 관성 진동을 하던 도중에 직균풍의 풍속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경우를 야간 제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 다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고, 기압경도력, 전향력, 마찰력이 서로 평형을 다시 이루기 때문에 관성 진동은 종료가 됩니다. 관성 진동의 주기는 여러 가지 균형류에서 봤던 관성풍의 주기와 같습니다. F분의 2파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또 다르게 하면 2분의 1 데이에다가 사인 파이였거든요. 그래서 30도일 때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주기는 24시간이 됩니다. 30도일 때 관성진동의 주기는 24시간이다. 이때 최대 야간 제트가 나타나는 시각은 3시에서 4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성진동이라는 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아닌데요. 그냥 관성진동이라는 것을 하던 도중에 야간 제트가 발생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지표층입니다. 지표층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도에 따라 난류속이 일정하다라는 것과 고도에 따라 바람이 로그적으로 바뀐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고도에 따라 난류속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보면 난류속, 그러니까 운동량 속이나 열속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표가 낮 동안 태양 복사에 의해서 따뜻해져 가지고 그 열이 지표층에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층을 지표층이다라고 하면 지금 아래에 있는 층은 지상이 지표면이 되겠죠. 지표면. 태양 복사에 의해서 열이 지표층에 유입된다. 여기가 지표면이 따뜻해져 가지고 열이 지표층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표층 상단에서의 열속 유출이 여기서의 유입의 양과 같아가지고 지표층 내에 열이 잔류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이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지표층 내에서 열이 잔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속이 고도에 따라 일정해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층에서는 고도에 따라 운동량 속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가지고 운동량 속을 마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표층 내에서 운동량 속은 음의 부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난류라는 거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요. 고도에 따라 풍속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지표층 내에서는. 그래서 운동량이 항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송이 되어서 U', W'은 음의 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U스타를 마찰 속도라고 합니다.
U스타를 마찰 속도라고 하고 이것의 제곱은 운동량 속과 대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대수적 바람분포인데요. 위에서도 잠깐 했지만 U바는 K분의 U스타 로그 G0분의 G라고 쓰고요. 여기서 K는 폰 카르만 상수라고 해서 0.4 정도의 값을 갖고요. 네, U스타는 마찰 속도, 그 다음에 G0는 거칠기 길이라는 겁니다. 네, 거칠기 길이. 지표층에서는 대수적인 바람 분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풍속이 0이 되는 고도를 이 거칠기 길이라고 합니다. 이 거칠기 길이는 지표의 상태에 따라서만 달라지게 되고요. 지표의 상태가 조금 거칠다라고 하면 거칠기 길이가 좀 큰 상태이고 좀 평탄하다라고 하면 거칠기 길이가 작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표를 잠깐 봐주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대수적인 바람 분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낮은 쪽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고도가 높아지면 풍속이 천천히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로축을 로그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선형적인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1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개념인데요. 이 역면거리. 네, 산림과 같이 거친 지표면에서는 토양과 공기의 경계면을 지표면으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칠기 성분이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지표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준 구도가 장애물 꼭대기 부근으로 이동한 것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면거리라는 것을 적용할 때에는 U바는 K분의 U스타에다가 로그 G0분의 G-D 라는 변형된 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숲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G는 G0 더하기 D에서 풍속이 0이 됩니다. 0이 되고 그래서 역면거리 D라는 것은 장애물 높이 H의 0.7에서 0.8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역시 역면거리 D도 이런 지표면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대기 연직구조, 네, 대기 경계층, 지표층, 혼합층, 자유대기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경계층은 대륙권의 하부 10%, 그 다음에 지표층은 대기 경계층의 하부 10% 정도다라는 거고요. 혼합층은 낮에만 나타나는 거였죠. 대기 경계층의 일변화, 주간과 야간의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 안정경계층은 야간이 되어서 열적으로 안정해서 열적 대류가 억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정한 역전층이 나타나게 되고요. 잔류층, 낮 동안 형성된 혼합층 중에서 야간에 파괴되지 않고 남은 층을 잔류층이라고 한다. 유입대, 혼합층과 자유대기의 경계로 자유대기로부터 공기 유입이 일어나는 층이다.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덮개 역전층은 유입되었던 부분이 야간의 역전층으로 남아있는 층이 되겠습니다. 네, 경계층의 일변화. 네, 두 그림 엄청 중요합니다. 두 그림 그래서 꼭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혼합층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위가 일정하고 그리고 고도에 따라 온도가 건조 단열 함유를 따라 바뀐다. 잔류층에서는 그 성질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 수증기의 분포. 낮에는 지표층에서 고도에 따라 감소하지만 안정경계층에서는 고도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 그리고 지표층에서는 대수적인 바람 분포를 한다라는 게 있고요. 혼합층에서는 거의 일정 또는 고도에 따라 살짝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야간 제트가 밤에는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관성 진동을 하던 도중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